129변이 의인화된 영들인데 의인화된 영들이 가열된 원물질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영혼이 분출하는 것이죠. 고체에서 기체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현자의 장면에서 보면은 비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물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것들이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문두스 롤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자연의 운행이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청하지 않아도 영적인 흥분 없이 빠져나가는 영들이 공기 속에서 응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영들이 빠져나가서 다시 응축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형체를 갖는. 그것은 여러 가지 기괴한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나 마치 구름처럼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이걸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의인화된 영혼 혹은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열된 원재료에서 탈출하는 이미지는 연금술 사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종종 어둡고 혼란스러운 물질로 묘사되는 프리마 마테리아의 정화 과정이다. 증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정제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리마 마테리아, 즉 원질료가 가열이 되면 영혼이 방출되어 위로 솟아오르는데 이는 영혼의 상승을 상징합니다. 스피리투스가 영이란 뜻입니다. 그 스피리투스는 종종 날개 달린 형상으로 묘사가 되죠.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초월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의인화된 스피리투스가 가열된 프리마 마테리아에서 탈출하는 이미지는 좀 더 심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스피리투스는 연금술사의 영, 즉 영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갇힌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이제 만나는 또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물질에 갇힌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의식화 과정이기도 하는 것이죠. 프리마 마테리아를 가열하고 영혼을 방출하는 행위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서 인격에 통합하는 심리치료 과정에 대한 은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된 영혼이 뜨거운 프리마 마테리아에서 탈출하는 이미지는 정화와 정제의 연금술적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개성화의 심리적인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개성화의 과정을 보여줘요. 가열해서 정화해서 분리시키죠. 분화시키죠. 그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개성화 과정이 있고, 그러면 분석 치료 과정에서 가열시킨다는 게 뭘까? 가열해야만 이제 중류 작업이 되고 분화가 되잖아요. 리비도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랍보가 형성돼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에너지가 교류될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생명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걸 의미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정리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는데요. 자꾸 이제 융의 연금술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실제적인 임상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적인 자료를 가져올 필요를 느꼈어요. 이것은 이제 비혼에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비혼의 이론으로 보면 뭘까요? 일항 기호가 뭘까요? 원질료 해당된다는 게 뭘까요? 베타 요소예요. 베타 요소. 네. 그 베타 요소는 무슨 자료죠? 감각 자료입니다. 물 자체예요.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감각에? 감각적인 자료가 정서적인 자료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자료, 물 자체가 베타 요소예요. 그 베타 요소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알파 요소죠.
감각자료가 추구하는 것은 늘 정서라는 얘기죠.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왜 너는 메말라 있냐고 우리가 주변에서 비난하지만 늘 정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나에게 정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정을 만들 능력이 없어. 나도 따뜻하고 싶고 나도 사람들한테 잘하고 싶고 정감 있게 대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그 정감 있는 사람이 나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에너지를 부여해줘. 다시 말하면 정감이 생기려면 차가운 얼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불을 줘야 되잖아요. 따뜻한 호흡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불인 거죠. 그 불이 뭐죠? 알파 기능이에요. 알파 기능이 있는 사람, 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따뜻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각 자료를 정서적인 자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진료가 제1항인 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2항인 대상은 알파 요소가 되는 거죠. 1항은 베타 요소가 되고 2항은 알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을 중재해주는 제3항은 알파 기능이 되는 건데 그 알파 기능이 불인 거예요. 불. 그럼 그 불에 해당되는 게 심리치료에서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1차적인 치료 환경에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불에 해당되는 건 1차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감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욘이 말하는 담아내기예요. 담아내기.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베타 요소를 담아내서 내 몸이 병들어서 병든 몸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고통과 쓰라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융이 말하는 운디드 힐러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치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제들이라든가 무당들, 샤먼들은 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원정신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해서 그 병에서 함께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 이게 이제 치료의 과정이다. 그래서 원진료에서 열을 가해서 의인화된 영들,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꾸는 거고,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는 거고, 감각 자료에서 정서적인 자료로 바뀌는 거고, 무의식에서 의식적인 생명체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개성화의 과정이고 연금술사들이 추구했던 과정인 거죠.